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타는 개미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오늘 그 네이버 검색에 코스피라고 검색을 딱 해보면 블랙 먼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코스피가 1940선도 깨지면서 자,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7.5% 정도 하락하며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년 1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네요. 그렇게 강하게 폭락을 했는데 사실 장 중에는 이 정도까지 폭락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물론 장 시작부터 1%대 혹은 2%대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폭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제 카스인데요. 지난 금요일자에 이제 모나미 그리고 컴퍼니 K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해서 모나미는 7%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저 캠퍼니 K 같은 경우에는 22.24% 오늘 수익을 내고 오늘 이제 2시 정도쯤에 이거를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요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문점, 그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이런 저의 어떤 생각이나 매매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물론 저의 어설픔이 분명히 안에 그 녹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또 각자의 어떤 잘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하시면은 충분히 좀 지혜롭게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갈 거라 저는 좀 믿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그 컴퍼니 K가 더블 바닥을 지지하고 뭐 자리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그래서 저는 종가 매수하고 그리고 금요일 이후에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도를 하려 그러다가 일봉상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다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22.2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자,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종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초가 이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 도지가 지금 11,500원 정도고요. 자, 윗꼬리가 지금 18,800원, 19,000원 정도 되네요. 19,000원 정도 되고, 자, 아래가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자, 19,000원에서 반토막이 나면 한 8,000원이죠. 충분히 이제 반토막 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잡아주는 거죠. 보시는 바와처럼, 저기, 20일 이평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죠? 근데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돌파가 나오고 곧바로 V자 반동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하면서 주가는 조정이 되면서 캔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하나, 둘, 셋, 윗꼬리가 세 개 찍고 떨어지는 자리가 11,500원 이전,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간값이라고 봐야 되고, 이 중간값을 다시 맞고 떨어졌지만, 이전 저점보다는 강하게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 한번 윗꼬리 한번 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었는데 돌파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한 방에 돌파한다에 저의 가능성을 좀 더 실어서 어, 충분히 수익을 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봉상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한 자리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1,500원 자리죠. 11,500원짜리. 이게 너무 두껍나? 좀 가늘게 빨간색으로. 아니다. 파란색. 11,500원짜리 맞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번 더 도전했어요. 11,500원짜리. 그리고 다시 떨어졌는데 자, 쭉 떨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 그죠? 첫 번째 바닥 올렸다가 자, 두 번째 바닥 될 만한 자리. 자,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샀고 매수를 했고 그리고 돌파가 나옵니다. 11,500원 역사적인 11,500원이 돌파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리부터는 1파, 2파,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얘가 살아있다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좀 더 흘러내리겠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상했던 그 매물대인 14,000원에서 14,500원 선까지는 제가 홀딩을 좀 하고 싶었는데 벌써 2시가 넘어가고, 자, 금요일장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장 한 2시쯤에 사서 월요일장 그냥 이대로 넘겨보내고 그 다음에 화요일장까지 제가 넘겨보내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얘가 계속 더 올라가라는 그런 보장이나 그런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2시 그 현재 이미 쭉 올라서 14,000원을 찍었다면 저는 그 과감하게 매도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2시쯤에서는 충분히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사든지 팔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기로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시장에서는 장기로 절대 가져가지 말자라고, 그러면서 지수를 보니까 개폭락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곧바로 팔았습니다. 네. 올라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2%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패턴,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예측을 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그런 가격대까지 갖고 그 가격에서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에 대한 또 그 자리에서의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매수한 그 자리에서 예측을 강하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원했던 그 목표까지 도달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의 예측은 굉장히 희미한 거죠. 이제 야, 갈까? 가겠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모험을 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최근에 이제 늘 이야기했던 건데, 자, 첫 번째로 종목을 어떤 거를 고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테마가 뭔지. 자, 한일 무역 관련주죠.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매 운동 관련주, 그죠?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에 관련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인터넷에 치면은 잘 나옵니다. 그거를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고요. 자, 그런 테마가 형성된 것 중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파동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패턴에 익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이런 테마에 속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는 강하게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와, 그리고 얘는 좀 약해서 얘는 공략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좀 구별해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전에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차트의 모양을 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하지만 한때 이제 주식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하루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차트를 뭐 200개에서 뭐 많게는 3, 400개씩 이렇게 막 돌려보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그 움직임들, 요럴 때 요런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돼서 바닥을 다져가지고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시작될 때 어떤 식으로 가더라, 그 상승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변동성이 조금 더 이렇게 있게, 유도리 있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응을 하기가 조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패턴을 좀 알고
그리고 급등 후에 다져지는 더블 바닥이라는 어떤 특별한 또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를 좀 익숙하게 보자라는 거죠. 뭐 거래량도 봐야 되겠고 물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도 안 되고요. 추세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테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테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어, 매매 포인트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즐겨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바닥, 3바닥에서 이렇게 올릴 때 우리가 어디서 사야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기다리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곧바로 떨어지고 있는 사면 안 되겠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패턴도 알아야 되고 파동도 알아야 되지만 그에 따른 대응을 잘 못한다면 같은 종목이라도 모나미로 저는 7% 수익을 냈지만 또 어떤 분은 뭐 20% 수익을 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모나미를 통해서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 누군가에게 돈이 갔고 누군가에게 돈이 뺏겼고 누군가에게 돈을 벌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텐데 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응을 잘 해야지 순간순간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고 혹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주말에 제가 영상을 좀 만든 게 있어요. 그 애국 테마주와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혜주라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찾아보니까 30까지, 40까지도 넘더라고요, 종목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 모나미, 컴퍼니 K, 하이트 진로 홀딩스, 신성통상,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모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미. 자, 먼저 패턴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머릿속에 패턴이나 혹은 뭐 상승하는 친구였던 그런 모양새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을 좀 해놓는 거죠. 그죠? 예측을 좀 해놓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야기할게요.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대북주가 그랬어요. 자, 김정은 위원장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만나자마자 곧바로 모든 상한가를 딱 쳤는 업종이 바로 철도주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딱 이렇게 DMZ에서 북한에 발을 딱 담고서 인사하는 동안 철도주가 전부 다 상한가를 다 갔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철도부터 시작해서 도로며 뭐 비료며 뭐 DMZ 관련주며 다들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급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락이 진행되다가 바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제 강한 상승 테마가 형성돼서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이런 차트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여 주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발견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쓰리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쓰리봉이 나왔다는 거는 3천장이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형성된 고점은 이전 고점보다 낮게 형성됐습니다.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좀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쪽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중수 이하는 아무래도 이쯤에서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여기가 깨지는 순간 그렇겠죠. 자, 그리고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지는데 자, 이 자리가 되니까 제가 미리 좀 가격대가 3,150원이더라고요. 자, 이 자리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 정도 계속 지금 쳐내립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고점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저점이 떨어지는 게 멈췄습니다. 저점이 떨어지는 게 멈췄어요.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3150원만 되면 항상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거 주가 누군가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좀 늘려서 볼게요. 자,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는 이제 파악이 되고요. 이제 요 자리. 자, 여기 이제 하락이 진행되면서 한 번 터치 3150원, 두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제 돌파를 하는데요. 이때가 한 번 터치 내려왔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항으로 맞고 떨어진 자리가 2018년 7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파 나온 자리가 2019년 7월입니다. 자, 2018년에서 2019년 7월 7월,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이 자리만 오면 눌러졌던 자리입니다. 자, 여기 치고 돌파. 자,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돌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거래 봉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죠? 자,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또 가까이 이렇게 하면 또 보이죠. 200도 보이고 300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1년 동안 얘는 바닥을 만들어 주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난 뒤에 급등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한 방에 급등이 나와서 돌파를 해버리죠. 이게 돌파가 되는 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자, 1년 동안 여기를 받으면은, 잡으면은 올라가려 그러면 눌러 제꼈고, 올라가려면 눌러 제꼈고, 이걸 1년 동안 계속 한 거죠. 누가?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간 거 봤을 때는 세력이 맞겠네요. 자, 3,000원에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기 상단선과 이 하단선까지는 보통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 20에서 한 25%, 이 하단선에서 상단선까지 대충 이제 한 요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거는 그냥 제가 요런 종목, 요런 어떤 차트들 쭉 둘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좀 공통적인 것들이 대부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1차 상승,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고, 그 다음 2차 상승, 자, 그리고 3차 상승이 나왔죠. 자, 1차 상승, 2차 상승, 자, 3차 상승. 이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한 그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2평선 지금 여기서 지금 맞고 지금 올렸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다시 눌러질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고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22평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은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락이 진행됩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자, 3150원 1년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돌파가 나와서 1파 옆으로 행보했고요. 행보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눌렀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강한 놈은 3파가 나오는데, 3파가 나와도 2파의 고점 정도 언저리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돌파가 나왔죠. 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지지해주는 특정한 어떤 이평선이나 어떤 선이 요거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면은 깨지면 다시 한번 1파, 2파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2파에서 여기서 만약에 강한 놈이라면 1파, 2파 강한 놈은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튀어 올립니다. 올릴 때도 1파, 2파 뭔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약하다면 수소차처럼
6개월 동안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블 바닥을 만들어 주겠죠. 이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져서 돌려지는 거죠. 자, 이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는 이 테마의 강도, 그리고 이 테마가 시장에서 얼마나 받쳐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나미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자, 이거는 이제 분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분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5분봉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5분봉 간단하게 보면, 희한하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마감됐거든요. 여기서 마감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전 저점 이렇게 지금 특정한 저항이었던 선인데,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얘가 만약에 좀 눌러져서 한 6,000원이나 그 정도 약간 밑에서 만약에 눌러준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 쉽게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갭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갭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강한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분봉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일봉상 볼게요. 자, 일봉상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 그동안 그 옆으로 길게 행보하는 바닥권을 이제 돌파하고, 그리고 윗꼬리 주면서 거래 테스트 해보고, 자, 요런 자리이면은, 혹은 이런 횡보의 자리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매도가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올란 상태에서는 이제부터는 한번 또 좀 분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패턴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지금 모나미를 보았고요. 자, 오늘 급등 나온 신성통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성통상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틀린지, 뭐가 다른지, 모나미랑 뭐가 다른지 한번 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는 지금 삭제해버리고요. 자, 우리 보통 대시세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도 관계는 없어요. 대시세, 꼭다리를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순간 뭐 매수의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고요. 자, 하락이 되고 난 뒤에, 자, 이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봐야 되는 거죠. 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 저점이 계속 낮춰지다가 저점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 자리죠. 자, 떨어지고 난 뒤에 한번 여기 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치고 또 치고요.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치고, 또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대시세 선이고요. 자,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각선도 물론 봐야 되는 자리이긴 하고, 이평선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서 정배열 만드는 것도 봐야 되고요. 물론 봐야 되지만 이 가격의 특정 가격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왔어요. 자, 1,100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똑같죠? 떨어지고 있다가 자, 1,100원 계속 두드리다가 바닥에서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 같은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죠. 윗꼬리로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한번 1파
그 다음에 2파가 나왔죠. 1파, 2파가 나왔고요. 자, 여기랑 뭐 이렇게 20일 이평선 좀 깨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올라갑니다. 얘가 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좀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1파 여기서 1파, 2파 정도까지는 요런 테마가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2파까지 나옵니다. 3파까지 나오면은 그건 강한 놈이고요. 자, 이제 얘는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지금 사는 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그러면 또 볼게요. 또 어떤 비슷한 종목들이 있었냐면 대부분 움직임들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자 배정인가 그 관련으로 인해서 좀 올랐던 앤데 아닌가요? 제가 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이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떨어질 때요. 자, 떨어질 때 이제 62평선 혹은 120평선 사이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을 계속 떨어뜨리다가 저점을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 특정한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 자리가 되면 누르는 거죠. 이 자리 되면 누르고 이 자리 되면 누르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1파 그리고 여기서 2파가 나왔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아요.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또 뭐 불매운동 관련주인데 보라티알인가요? 네. 보라티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계속 62평선 뭐 120평선 맞고 뭐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저점, 고점, 다시 고점, 저점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점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고점도 이 자리에서는 계속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1차죠. 1차. 자, 이게 보시면은 10월 달인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해서 지금 현재 7월 달인 것 같은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한 7월 정도니까 이것도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인데 자,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누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다시 현재 지금 눌려 있는 상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모나미에 비해서 이제 1차 상승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거를 뭐 2차 상승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주는데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 해주면 그때는 끝장난다. 다시 무너진다. 이럴 수도 있고. 자, 무슨 말이냐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하고 옆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며칠간 횡보를 하면서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음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쫄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 관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6월 달에서 7월, 8월 뭐 이 2달간 정도 이렇게 매집돼서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분명히 이런 긴 시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매집의 과정이었지 않겠나 라고
추측 혹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올라갔는데 분봉 1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8,700원 정도가 돌파 자리인데 8,700원 정도. 자, 여기가 지금 돌파의 자리였어요. 자, 돌파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왔죠. 아니다, 금액이 아까 다시 볼까요? 1분봉 8,600원 맞네요. 8,600원. 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15분봉 이상에는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권이.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다시 이렇게 9,000원 정도나 거기에서는 곧바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8,600원이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8,600원에 가까운 매수의 자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5분봉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고 한다면은 15분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 길을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돌파하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사서 이렇게 수익의 극대화, 이 상단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하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단타의 어떤 매매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봉인데 만약에 이걸 5분봉으로 만약에 나눴다면은 3분봉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8,600원 선이고 8,600원 선이고 그동안 캔들이 많이 움직였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9,000원 선쯤 되면 살 수 있겠네 라고 했는데 9,000원 뚫었을 때 아래로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전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퉁퉁 치던 그런 매물대 자리인데 여기선 지지해 줄까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만약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이 자리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각자의 어떤 매매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따라잡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내가 가능한 자리가 어딘가. 자,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뭐 10% 정도 수익권. 만약에 내가 좀 약간 어리버리했다면은 헤매고 했다면은 못해도 한 7%에서 한 6%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살짝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5분봉 그리고 3분봉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저처럼 모나미 같이 혹은 컴퍼니 K처럼 급등하고 난 뒤에 흐르는 거 더블바닥 만들어서 올라갈 때 그때 공략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지체되고 있긴 한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조금 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SK 머티리얼즈 제가 처음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오후장에 제가 오후자에 만든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자 퐁당퐁당 올라갔다가 퐁당퐁당 내려가니까 매수하기 굉장히 쉽겠네. 그렇지만 막상 매수하면은 또 나름대로 어렵겠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큰 추세
이 큰 추세와 작은 추세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맞닥뜨는 자리가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한 번 찍었고 두 번 찍었어요. 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간단하죠. 22평선 타고 내려가다가 돌파가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추세가 있으니까요. 추세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이게 일봉인데요. 이 일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나누면 5분봉 혹은 15분봉 이렇게 나누면은 매수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22평선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62평선 맞고 떨어지고 이 가격적인 자리를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한 자리고요. 만약에 62평선 맞고 떨어졌을 때 다시 62평선 돌파하는 이 자리도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두 번째 터치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요것만 보았을 때. 자, 요것만 보았을 때. 이미 에너지는 있고 계속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파동이 만들어져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매집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여기 이 매물대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째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골 달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3파 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쫙 달았죠. 자, 이게 뭐냐? 이런 거는 아까는 일봉상으로 충분히 이제 보였는데 이제는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15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는 비스듬하게 항상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좀 미리 살려고 후보군에 넣었다면은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최소한 1년 전 그리고 최근 흐름을 좀 미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는지 혹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꼭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전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따당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똑같아요.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1파, 2파, 그죠? 그 다음에 3파, 그리고 여기 지지해준 자리가 깨졌습니다. 혹은 여기 뭐 21선, 120선이든 어쨌든 깨졌습니다. 깨지고 난 뒤에는 조정이 나와요. 1파, 2파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나 이렇게든 자, 이렇게 가다가 돌파가 나와요. 상단이. 그럼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나올 때는 2파 정도 높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깨지면 흘러내리는 거죠. 두 번째 하든지 세 번째 하든지 뭐 바닥을 만들면 한 번 더 뛰겠죠. 그죠? 자, 근데 자, SK 머티리얼즈 제가 영상 통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가 1파고요.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죠. 여기가 지금 3파인데 보시면은 여기 122평선이 여기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뭐 선으로 그으면 이제 이런 선이죠. 자, 그러면 얘가 두 번째 2차 파동, 그 다음에 3차 파동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자, 1파,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든, 저점을 높여가든, 어쨌든 여기가 돌파되었을 때 얘가 강하다면 이렇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약하다면 다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고점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는 좀 현재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서 흘러내리는데 굉장히 좀 약해 보이죠. 왠지 다시 올라가긴 힘들 만한 어떤 그런 모양새로 지금 빡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봤어요. 1파, 2파에서 여기 돌파하는 걸 봤는데, 오전 그때가 10시인가? 11시인가? 뭐, 10시, 11시는 안 된 것 같고, 10시에서 11시 사이였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살려고 했을 때 너무 가파르게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매수를 걸어 두려고 그랬는데, 이게 18만 100원인가? 하여튼 뭐 제가 걸었었는데, 아마 이 가격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막 그 위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여기를 걸까 그러니까 또 호가 하나 또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타이밍을 놓쳤구나 해서 저는 이거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자 얼마냐면, 네 여기 돌파할 때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돌파했을 때 곧바로 샀으면은 한 4%에서 많게는 한 5%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자리겠죠. 어차피 뭐 스캘핑이나 단타는 3% 정도 수익만 나면은, 2%에서 3% 정도 수익 나면은 수익을 청산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40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자, SK 머티리얼즈 이야기했고, SKC4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자,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터치했네? 터치했네? 이번에 터치하러 가네? 했는데, 아니 다를까. 오늘 그 급 하락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는 달렸긴 했지만 2.7% 올라간 거죠. 만약 얘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 한다면은, 뚫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땅땅 뚫을 때 2파, 1파, 2파 뭐 최소한 한번 뚫러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마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일단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패턴 따라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죠. 퐁당퐁당 요런 움직이는 친구니까 충분히 5분봉, 3분봉 보면서 파동이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3% 수익은 난다는 거죠.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응의 영역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숏박스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숏박스를 좀 매수를 해볼까 해서 좀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62평선, 122평선 파란색을 지금 고점 계속 맞으면서 떨어졌는데요. 저점이 그동안 내려가는 게 멈추고, 이 상단선 여기 4,000원, 4,000원, 4,000, 4,000, 4,000 하다가 지금 뚫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바닥권이 보시면 2018년 11월 정도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그렇게 바닥을 기었고, 이게 이 바닥이 만약에 매집이었거나 혹은 관리된 자리였다면 충분히 얘도 자리가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주봉 봤을 때도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주봉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주봉도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차 파동이 지금 대충 이제 여기 지금 혹은 여기, 자 이 자리가 되면은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박스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박스권 자리도 지지가 저항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고 이제는 돌려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 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6,000원까지는 이런 박스의 장세가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1파, 2파 때리면서 6,000원 정도 찍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걸 하나 머릿속에 두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최근에 이제 봉오동 전투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수익 낸 컴퍼니 K라든지 그 다음에 숏박스 이런 애들이 바로
한번 그 테마군에 들어가서 한번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슈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뭐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 전부 다 하나하나 볼 수 없지만 보시고 이게 지금 차트가 죽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밑으로 막 꺼지고 있는 애들은 굳이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면 좀 더 웬만한 자리에서 그냥 쉽게 기술적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올려줄 텐데 오늘은 좀 그러지 못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 이 한일 그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좀 다시 좀 이렇게 훅 꺼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요런 좀 모양이 좀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자 3,500원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지는 이 관리되는 주가에서 한번 터졌고요. 두 번째 한번 터지는 건데 일봉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터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연과 환경도 그랬어요. 떨어지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하다가 돌파, JNK 히터인가요? 그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1파, 2파, 3파, 2파 혹은 3파, 그 다음에 조정. 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훅 꺼지고 끝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자연과 환경 볼까요? 제가 이 자연과 환경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여기 하락이었죠. 62평선 맞고 122평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락이 멈췄어요. 하락이 멈추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가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자,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나는데 1파, 2파, 3파가 약하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선이 11 이평선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11선 따라 올라갔네요. 자, 여기 깨졌어요. 그러게 어떻게 됐어요?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궁금하죠? 자, 깨졌는데 많이 떨어졌네. 자, 여기가 돌파가 되고 난 뒤에 1파, 2파, 자, 여기 11이평선 1파, 2파 하고 난 뒤에 깨졌어요. 그리고 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자, 이렇게 떨어지고 이전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과 환경이 그때 대북주로 엮여가지고 DMZ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림 뭐 이런 쪽 관련주로 섞였지만 제가 이 마지막 음봉 있잖아요. 음봉 여기서 팔았어요. 그날 여기 사가지고 음봉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제 카카오 스토리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때 수익 내가지고 그 수익 인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없네요. 예, 카카오 스토리 동동형아 치면 나옵니다. 자,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차트를 많이 보면서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 흐름들이나 패턴이 있고 그런 어떤 그 파동, 그런 어떤 상승의 그런 파동이 이게 일봉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분봉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도 가능한 거구나. 다만 기본적인 거는 내 머릿속에 두고 거기서 변형돼서 훅 떨어진다든지 혹은 거기서 깨진다든지 혹은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더 좀 더 보유해서 홀딩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한다든지 지지를 할 때 거기서 조금 더 실른다든지 뭐 그런 어떤 매매 법칙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 절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 밑에 댓글에다가 이제 대북주 관련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엘리베이하고 아난티 지금 손실 구간이 있는데 팔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는 만약에 저라면요. 자,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바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점에 쓰리 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또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쓰리 천장은 더 이상 나는 여기를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 사람아.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여기서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 다만 이제 여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 언저리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밑으로 만약에 깨지고 훅 떨어지더라도 손실 구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도 두 번째 그 상승에서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만큼 깨졌잖아요. 이게 더 깨질지 혹은 여기서 더 후지부지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세력 마음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있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돛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 물살도 보고 바람도 보고 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이제 이런 모양새로 매매를 하는 거고. 자, 이 밑으로 훅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들이나 혹은 어떤 자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번 더 밑으로 더 몇 번 더 깨졌다가 자비가 나올지, 혹은 여기 다시 반등 바로 올려가지고 올릴지는, 그거는 주식하는 그 어떤 사람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중간중간 잃어가고 있는 그 어떤 단서들을 보면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고요.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자, 아난티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모아갔어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크게 1파, 뭐 여기서 1파 잡아야 되고요. 1파, 2파, 3파 꺾였어요. 그죠? 꺾이고 난 뒤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다행히 지금 현대 엘리베이처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잡아주는데 왜 깨졌어요? 깨지는 순간 손절입니다. 깨지는 순간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힘든 구간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샀는가? 내가 여기를 왜 샀고, 그리고 여기 샀을 때 내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를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사셨다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사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이 박스 구간이에요. 이 박스 구간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 사는 거예요. 네. 깨졌어요. 그러면은 안녕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이게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술적인 반등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더 올라가는 거, 그거는 운빨이죠. 근데 뭐 저는 주식할 때 운빨은 잘 안 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잘라내고 아는 거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좀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이겨내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보이는 단서를 가지고 매매를 하자.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